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현재 실종된 6명 모두 사망자로 처리된 가운데 당국의 빠른 대처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 동부의 해운 길목인 볼티모어 항구가 이번 사고로 무기한 폐쇄되면서 물류대란 등 전방위 충격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락포드에서 어제 오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가 어제부터 시카고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설치된 제외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톨웨이가 미납된 통행료가 있다고 속여 운전자들을 노리는 피싱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량 제조기업 스바루가 센서 불량에 따른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있는 11만 8,723대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로 경신하고 있는 미 증시에서 거품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썬댄스 영화제와 협업하는 최초의 미국 도시가 됐습니다. 악화된 치안으로 자녀의 안전을 우려한 UC 버클리 일부 학부모들이 사설 경비까지 고용하고 나섰는데요. 학부모 1,300명 이상이 가입한 세이프 베어스는 자금 $42,000를 모아 사설 경비원 6명을 고용했습니다. 달러트리가 이달 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매장 내 최대 가격 상한선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7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가구 소매업체 웨이페어의 첫 번째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5월 울맷에 문을 엽니다.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월트 디즈니 컴퍼니 간의 법적 분쟁이 일단 합의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얼음이 지구 자전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현재 실종된 6명 모두 사망자로 처리된 가운데 당국의 빠른 대처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배를 몰던 현지 도선사는 정전 사태를 인지하고 즉시 항만당국에 조난 신고를 보냈습니다. 이에 메릴랜드주 교통당국은 신고 12초 뒤 신속하게 교량을 봉쇄해 양방향의 차량 통행을 차단했고 대피하지 못한 교량 위 인부들을 제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브로드캐스트파이닷컴이 공개한 당시 경찰 무전엔 교통통제에 투입된 한 경찰관이 인부들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다리 위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구조에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신고로부터 약 2분 안에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떨어진 8명의 인부 중 2명은 5시간 뒤에 구조됐고 실종된 나머지 6명은 사고 발생 이후 18시간이 지나 사망 추정으로 수색 포기됐습니다. 이들 모두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사바도르 및 멕시코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밝혀졌습니다. 조사당국은 사고 조사에 1,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를 낸 싱가포르 국적의 화물선에는 위험물질이 다수 실려져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편 이 동부의 해운 길목인 볼티모어 항구가 이번 사고로 무기한 폐쇄되면서 물류대란 등 전방위 충격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에서 17번째로 큰 항구로 2023년 한 해 $590억 어치를 수입하고 $220억 어치를 수출하는 등 $810억 어치의 교역을 담당하고 1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상당 기간 공급망의 차질, 또 경제 손실, 물가까지 흔들리는 등 연쇄 파장마저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락포드에서 어제 오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 직후 클리브랜드 애비뉴, 홈즈 스트리트, 에글스턴 로드 인근의 주거 지역에서 한 성인 남성이 여러 사람을 공격하고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오후 1시 15분쯤 홈즈 스트리트 2300블럭에서 911 신고에 처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플로렌스와 일글스턴 교차로 근처에서 주택 침입 신고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려던 젊은 여성은 얼굴과 손을 찔려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녀를 도우려던 사람도 칼에 찔렸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2100블럭의 이글스턴 로드와 4800블럭의 클리브랜드 애비뉴를 포함해 동네 전역에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15세 소녀, 63세 여성, 49세 남성, 22세 남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체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숨진 4명 중에 3명은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다른 1명은 지역병원에서 사망했는데요. 부상한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명은 안정적이고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이 사건 용의자인 22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공격 동기와 배후 정황은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다만 체포된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가 3월 27일 어제부터 시카고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설치된 제외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투표 기한은 내달 1일까지입니다. 단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중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폴리스, 세인트폴에 추가 설치된 제외투표소는 내일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투표에 등록한 미국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 등 제외 선거 유권자는 모두 33,615명. 지난 21대 총선 당시 등록 유권자 35,562명에 비교하면 17%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제외투표에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 내지 제외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제외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어제 투표 첫날인 만큼 김정한 주식하고 총영사를 비롯한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한 제외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투표 시 유권자들은 여권, 주민등록증 등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영주권자 등 제외선거인은 이들 신분증과 함께 제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시카고 다운타운에 소재한 주시카고 총영사관에는 제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으며 대체 장소인 마운트 프로스펙트 소재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외 추가 투표소로 디트로이트 소재 미시간 한인문화회관과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인디애나 한인회관, 세인트폴 소재 미네소타 한인회관 등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외투표소 어디에서는 3월 30일 토요일과 3월 31일 주일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일리노이 톨웨이가 미납된 통행료가 있다고 속여 운전자들을 노리는 피싱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일리노이 톨웨이는 일부 고객이 미납된 통행료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특정 미납 통행료 금액을 자세히 설명하는 피싱 문자가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경우 이를 무시하라고 권고합니다. 피싱 문자에는 수신 고객에게 추가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요금을 상환하라는 안내와 함께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가 제공됩니다. 아이패스 고객은 이러한 문자를 무시하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리노이주 소비자 감시기관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 톨웨이는 이러한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일리노이 톨웨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계정을 확인하거나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1800-824-7277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량 제조기업 스바루가 센서 불량에 따른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이 있는 11만 8,723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스바루 2020에서 2022년형 아웃백과 레거스 모델입니다. 스바루가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리콜 서류에 따르면 해당 모델들은 에어백 오작동으로 탑승자의 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리콜 차량에는 탑승자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센서를 만드는 외주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균열된 회로기판을 사용해 균열 사이로 습기를 접하게 되면 센서 오작동으로 탑승자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루는 공지를 통해 아웃백과 레거시 차량 대시보드에 에어백 시스템 경고 등과 조수석 정면 에어백, 언오프 표시 등으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콜 차량은 대리점에서 탑승자 감지 센서 무상 교체가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해당 문제로 인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로 경신하고 있는 미 증시에서 거품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전략가 등 투자 전문가들이 2분기 약세 전환을 우려하고 또 주요 투자은행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조정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면서 투자 자산과 투자 지역 다변화 등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이른바 버핏 지표에서도 거품 우려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 등이 켜진 만큼 향후 투자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카고가 썬댄스 영화제와 협업하는 최초의 미국 도시가 됐습니다. 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시카고 관광청과 시카고 필름 오피스가 썬댄스 재단과 협력해 썬댄스 영화제 후속 행사인 썬댄스 영화제 시카고 2024를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사흘간 영화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흥영화 제작자를 위한 단편영화 프로그램 및 마스터 클래스, 영화 제작자와의 질의응답, 패널 토론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제공됩니다. 시카고 관광청에 따르면 시카고는 유타주 팍시티 외곽의 썬댄스 재단과 협력해 독립 아티스트 및 주말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는 유일한 미국 도시가 된 건데요. 독립영화를 다루는 권위 있는 썬댄스 영화제는 1981년 배우 겸 감독인 로버트 레드포드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올해 제40회 행사가 지난 1월 유타주 썬댄스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네이버빌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순위 및 리뷰 웹사이트 니치의 2024년 살기 좋은 곳 보고서에서 네이버빌은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시카고 교외 지역은 미국에서 가족을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목록에서도 1위입니다. 이웃, 마을 및 기타 커뮤니티를 포함해 조사에 뽑은 미국 최고의 살기 좋은 곳 목록에서는 전체 24위입니다. 니치는 전반적으로 공립학교와 주택, 범죄 및 안전, 반문화 및 다양성 등의 요소를 평가해 네이버빌에 A+ 등급을 부여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목록 2위는 인디애나주 카멜입니다. 미국에서 가족을 키우기 좋은 곳 순위에서도 일리노이주의 레이 카운티의 롱그로브가 2위, 듀페이지 카운티의 클래런스 힐스가 3위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2024년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도 선정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위는 네이버빌이었고 다음 클래런스 힐스, 롱그로브, 힌스데일, 버팔로 그로브, 버넌힐, 킬디어, 에반스턴, 루프, 놀스브룩 순입니다. 악화된 치안으로 자녀의 안전을 우려한 UC 버클리 일부 학부모들이 시설 경비까지 고용하고 나섰는데요. LA타임스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UC 버클리 학부모 1,300명 이상이 가입한 세이프 베어스는 자금 $42,000를 모아 사설 경비원 6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 경비원은 지난 6일부터 23일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밝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캠퍼스 인근을 순찰했습니다. 순찰에 동참했던 학부모 등 세이프베어스 측은 단순한 순찰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 프로그램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UC 버클리 측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UC 버클리 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이 고용된 사설 경비원들의 경험과 훈련 등 수많은 우려를 낳는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어 돈의 문제를 떠나 모든 보안 관련 사항은 UC 버클리 경찰국과의 협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전체적인 접근 방식은 필수이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UC 버클리 캠퍼스 안팎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치솟으면서 우려가 높아진 학부모들은 안이해 보이는 학교에 대응해 불만이 높은 상황이죠. 반면 대학 측은 조율을 통해 해결점에 도달해야 할 문제이지 학부모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유명 저가 상점 체인인 달러트리가 이달 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매장 내 최대 가격 상한선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7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달러트리가 시행한 가격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실시된 어닝콜에서 달러트리는 올해 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약 3,000개 매장에서 제품 라인업을 300개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죠. 새로운 가격 책정 범위는 $1.50에서 $7 사이로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 범위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러트리가 기본 가격을 $1에서 $1.25로 인상한 것은 이미 지난 2021년의 일이죠. 이번 가격 상한선 인상 결정은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로 회사는 이를 통해 더 부유한 고객층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트리는 향후 몇 년 동안 자회사인 패밀리달러의 매장 1,000곳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략적 재편성의 일환으로 더욱 효율적인 운영 구조와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반영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구 소매업체 웨이페어의 첫 번째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5월 울맷에 문을 엽니다. 웨이페어 오프라인 매장은 2018년 칼슨 프리스컷이 문을 닫으면서 남은 15만 평방피트 이상의 에덴 플라자 공간에 들어섭니다. 웨이페어는 최근 새로운 대형 매장에서 가구와 장식 및 주택 계부 수용품을 취급하고 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이케아처럼 매장 내 레스토랑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업체의 대변인은 울맥 매장이 2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웨이페어는 지난해 $120억 매출을 올린 올 모던, 페리골드, 버츄레인을 비롯한 여러 홈 데코링 브랜드를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플로리다주 드샌티스 주지사와 월트 디즈니 컴퍼니 간의 법적 분쟁이 합의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AP통신 등은 드샌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플로리다 중부 관광 감독구역 이사회가 디즈니가 제안한 합의안을 수용해 소송을 끝맺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앞서 2022년 드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공립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이 언급 금지법에 서명했죠. 디즈니가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월드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해왔던 중부 플로리다 관광 감독구역 이사회 인사를 통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디즈니는 이사회 교체 전 이전 위원들과 30년간 특별지구 일대에 통제권을 유지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나 디샌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새 이사회는 이 협정을 무효화했습니다. 그러자 디즈니는 반대 견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플로리다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1월 행정 절차가 모두 적법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결국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매듭지었는데요. 이날 합의로 디즈니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회의 권한을 제약해온 기존 협정 일부를 철회하고 이사회는 토지 사용 계획에 관해 디즈니와 협의하기로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디즈니의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디샌티스 주지사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기각한 데에 따른 것이라며 디즈니의 항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퀴니피엑대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등록 유권자 1,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대결에서 48%의 지지를 얻어 45%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자 대결의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로 바이든 전 대통령보다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였습니다.
오늘 시카고 일원 한낮 최고 50도대 비교적 포근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27도. 내일은 오늘보다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맑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27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6도, 습도는 74%, 바람은 남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